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어쩌다 생명의 은인. 예. 요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여파가 가장 큰데 특히 문희상 의원, 문희상 의장 얘기 가지고 왔습니다. 예, 문희상 의장 지난달이었죠. 이제 대치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제 저혈당 쇼크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심장혈관 확장 시술을 받게 돼서 지금 요양 중이지 않습니까? 관련된 소식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국당의 이미자 의원, 이미자 의원의 얼굴에 손을 대면서 이게 성추행이다, 아니다, 의도적인 자해 공갈이다 이러면서 양측이 서로 다투고 논란이 있었는데, 자, 어제였죠. 한국당 측에서 문 의장은 이미자 의원에게 생명의 은인으로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급사의 원인도 돼요. 급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동맥 판막이 심하게 막히면 급사의 원인도 되는데 그때 무사히 잘 가셨잖아요. 이미자 의원님 때문에 이거를 발견을 해서 생명을 건진 겁니다. 지병을 지병. 네? 누가 옆에서 격하게 또 공감을 하기도 하네요. 저 멘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지병을 발견했다고 거들어주는 목소리입니다. 예. 좀 격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박인숙 의원이 이제 소아심장과 전공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마침 이제 이런저런 논란 덕분에 병이 더 커져서 굉장히 위독해질 수 있었는데,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그런 논란 덕분에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좀 비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은 애초에 한국당 측에서는 성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아니다, 생명의 은인이다. 다시 얘기해서 네거티브를 하다가 포지티브 전략으로 바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상에서는 그다지 우호적인 여론은 크게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찾아보면 만약에 한국당식의 논리라고 하면 사람을 때려놓고 병원에 가서 자, 거 봐라, 나 아니었으면 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거랑 같은 논리 아니냐. 그다음에 본인조차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 같다. 그다음에 이거야말로 진짜 폭행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조금 비판적인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요즘 정치권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날카로운데 혹시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반응이 나온 건 없습니까?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쉽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찾아봤더니 이런 한국당의 논리에 수긍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게 누구냐? 바로 당사자입니다. 문희상 의장인데요. 문희상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일에요. 자, 의사가 이번에 수술을 안 했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자, 그러자 문 의장이 이 소리를 듣고 자, 이미자 의원 등이 생명의 은인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시간 순서로 보시면요. 문 의장이 이야기를 한 게 5월 2일이고 그 다음 날 박인숙 의원이 회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 의장이 이런 얘기를 먼저 한 셈이긴 합니다. 문 의장 본인이 이미자 의원 등이 생명의 은인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의외의 반전이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문무일의 엔드게임. 예,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유명 영화에 묻어가는 키워드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금 문 총장 문제가 상당히 좀 시끄럽고 있는데 문 총장이 사실은 처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좀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7월이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검찰총장으로서 임명장을 받을 당시에 그 자리에서 시를 읊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대만의 중국의 한시였는데요. 자, 하늘에 대해서 누에는 하늘이 따뜻하길 바라지만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지만 농부는 또 비가 오길 바란다. 하지만 뽕잎을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 자, 결국 각자 처지에 따라서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라는 게 바로 이 한시의 주제입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 한시를 읊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중심을 잡고 개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당시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어서 이때 상황을 조금 기억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는 결국 문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참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그때 감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문 총장도 당시 임명장을 받으면서 자,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준 데 감사하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게 아닌 게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볼 수 있을 거요. 예. 또 조국 민정수석이죠. 파트너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도 상당히 종종 부딪혔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 대해서 발표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 나도 당신, 그러니까 나도 문 총장 일에 일하도록 두는데 왜 당신은 내 일을 못하게 하느냐. 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게 내 일이다. 이렇게 문 총장한테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당시 특히 조 수석 같은 경우에는요.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이거는 대선 공약이다라고 찍어서 각 기관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또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문 총장은 지난해였죠. 역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할 때 그 수사단을 뭐 외압을 넣었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이때도 역시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럽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문 총장의 임기가 이제 7월까지고 한 2개월 정도 남았죠.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